찬성 측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별사면 제도란 국회의 동의 없이 사법부가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대통령의 뜻대로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특별사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특별사면은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평등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면 여부가 엇갈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차등의 근거 역시 부당합니다. 본래 형벌의 집행에서 사회적 신분은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사면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와 같은 불확실하고 자의적인 명분만을 내세운 채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적 신분을 근거 삼아 형벌의 집행에 부당한 차등을 두게 만듭니다. 둘째, 특별사면은 이미 막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 시행령과 시형규칙에 대한 행정입법권, 가석방 등의 행정처분권 등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권한들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며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에 의문이 질비한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관 권력의 균형을 깨는 제도입니다. 셋째, 특별사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제도는 잘못된 판결의 교정, 범죄자의 교화, 국민통합, 경제발전과 같은 명분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사면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요? 현실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특별사면은 그러한 제도들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가 본질적이라면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그 명분도 실질도 효과도 모두 타당성이 떨어지는 특별사면 제도는 부적절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대측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특별사면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째, 특별사면은 헌법상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헌법 제75조는 대통령 권한의 법률 유보를 명시하며 절대군주적 이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찬성 측께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단독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담당의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 등 사정을 잘 아는 이에 대한 상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사면위원회와 국무회의까지 거치는 것이죠. 헌법상 자제 원칙의 통제를 받는 특별사면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당합니다. 둘째, 특별사면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의식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민생 안정과 국가 통합에 두 가지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일정 형기를 복역한 생계형 범죄자나 불우수형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생계전선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통합이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기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당파적 분쟁으로 계류되거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논의에만 머물 수 있는 일반 사면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셋째, 특별사면은 개선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선 방안을 통해 제도가 변해가야 할 지점입니다. 예컨대 특별사면권의 행사의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를 의무하는 등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부작용을 두고 보완의 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입론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토론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일론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토론 위해서 찬성 측께서는 특별사면의 폐지는 주장하시고 그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면은 뭐 오늘의 토론 주제는 아니지만 특별 사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뭐 토론에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밝히자면,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면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토론 주제는 특별 사면의 폐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면의 폐지와 가지고 뭐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일반 사면도 폐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측께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 죄질이라든가 개선 가능성이라든가 교화 정도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모두 같아 유사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특별 사면으로 형을 면제받고 누구는 특별 사면을 받지 못해 형기를 다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도 앞으로 자유토론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떠나서 기본 정의부터가 평등을 해칠 위험이 너무나 크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굉장히 일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모든 특별 사면 자체에 대해서 오도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특별 사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우한 수용자, 그리고 생계형 범죄, 이런 식으로 특정 사례에 대해서 단순히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구성 요건, 동일한 위법성, 동일한 조각 사유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성 요건일지라도 다르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특별 사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 역시도 그런 일반 사면을 존치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 논제 한 번만 다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논제는 특별 사면 폐지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사면이 아니라 특별 사면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폐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본다면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음에도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즉 따라서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그 제도가 본질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폐지해야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담보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찬성 측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의 입론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특별 사면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될 수 있다. 셋째, 특별 사면이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각 항목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찬성 측에서는 단순히 제도의 단점들만을 열거하시고 나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별 사면의 긍정적 기능과 필요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것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입증해 주셔야만 개선이나 보완이 아니라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에서 말씀하셨던 평등권 부분인데요. 찬성 측께서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밝히셨는데, 과연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평등권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이라 함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문헌을 통해서 보장되는 바인데요. 평등은 사회적 신분을 형벌의 집행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회 통합이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불확실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범죄 사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을 판단하는 것이죠. 앞서 반대 측께서는 생계형 범죄나 불우함 등을 근거로 특별사면의 존치를 주장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법원이 해야 할 일이지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법원은 불우한 사정, 생계형 범죄 이러한 사항들은 판결 과정에서 고려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자의적으로, 물론 사면심사위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면심사위의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며 외부기관이 참여한다 해도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즉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두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법원에 대해서 이미 판단한 사항을 두고 대통령이 한 번 더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면심사위의 실질성을 판단해 보면은 실제로 사면심사위에 참가했던 위원들이 본인들의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묵살당한 사례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과연 반대 측이 주장하는 대안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MBC 스트레이트가 사면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았던 사건들을 주로 1,200건을 분석을 했는데, 정치인이 29%, 기업인이 22%, 고위공직자가 19%로 굉장히 많은 수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 넘게 사면을 혜택을 받은 사람도 160명,
3번 이상도 36명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측께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판단해야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검사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한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검사가 상신을 해야만 이 특별사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는 법원의 의견이 청취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제도라고 해석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찬성 측께서 실증적인 자료로 MBC 자료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목받은 사건 중에서 경제인이 몇 %이다. 당연히 경제인이면 주목받습니다. 정치인이면 주목받습니다. 실제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불우한 수용자이자 생계형 범죄, 즉 이제까지 수만 건이 넘었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MBC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약 1000건가량으로만, 즉 특별사면의 굉장히 일부분의 자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렇게 부분적인 자료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입증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서 평등권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 찬성 측의 주장이 얼마나 현재 헌정 질서에 유리되어 있는 주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별사면의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기각, 즉 패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 즉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권 침해 여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별사면이라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찬성 측은 어떻게 평등권을 침해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반대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지 실제 판례의 입장과 왜 반대로 해석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신이라는 것은 보고한다는 뜻인데요. 보고는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자,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한지 아시나요? 자,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위원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왜 자의적이라고 했는지는 뭐 충분히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우한 수용자 같은 생계형 수용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2부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안이 충분하다는 점을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래서 반대 측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우한 수용자가 뭐 어떤 경우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일단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논의가 이제 조금 막 평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같은 이론적이고 어려운, 누구나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만 좀 도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측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재벌 총수, 정치인에 대한 특혜는 이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재벌 총수들은요, 사실 횡령, 비자금 조성, 뇌물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숱하게 사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 정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기의 20%, 10%도 채우지 않고 사면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 목적 살인 등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비율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일반인이 내란 목적 살인, 횡령을 저질렀는데 사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평등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반대측이 생각하시는 평등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평등권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에선 평등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연 평등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고결한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 제37조 2항을 알고 계시겠죠? 비례의 원칙, 즉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국가가 필요에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평등권인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안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을 적절히 침해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재벌 총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특별사면을 발표함에 있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내라는 못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저 일반인이 내라는 못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면으로 충분히 사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시 자체가 우리는 사회 전체를 보아야지 사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찬성 측께서는 계속해서 사례에만 집중하시면서 특별 사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앞서 자꾸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대부분의 국무위원 같은 경우도 다 부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오류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반 사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행정부에 속하고 특별 사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사면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극히 일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일반 사면 역시 없애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일반 사면은 존치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행정부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 사면은 폐지되어야 하고 일반 사면은 놔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은 그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특별 사면은 개별 사례에 대한 사면이고 일반 사면은 특정한 범죄 전체에 대한 사면인데 그런데 저희는 이 개별 사례에 대한 사면은 재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잘못된 판결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반대 측께서는 사례 말고 사회 전체를 봐달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먼저 국가 통합이나 민생 안정이 특별 사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는 이 기준이 자의적이라서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 통합과 민생 안정 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 반대 측에게 설명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사례 말고 통계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은 경제 살리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자료를 보면요, 한 경제연구소가 35개 대기업과 계열사 319곳을 조사했는데 재벌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후에 주가는 평균선에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총수의 처벌과 기업의 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저희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다소 저희 주장을 조금 다르게 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등은 가장 중요하고 제37조 제2항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평등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평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주장 이렇다는 점 정리해드리고 왜 일반 사면은 괜찮냐라고 해주시는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부터가 죄의 종류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사면되고 누구는 사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사면은 폐지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에서 답변해주지 않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행정부의 비대화를 특별사면 폐지의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죠. 위원회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다 반대해야 되는 거냐, 아직 답변해주지 않고 계셨고요. 이것은 역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대한 그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역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면 다 자의적이라고 본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자의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일반 사면이 특별 사면과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사면은 전체 범죄 종류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지만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개별의 재판을 통해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재판 과정을 내리는 것처럼 특별 사면에서도 그러한 구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1부에서는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일반 사면과 구분되어야 함을,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 측이 평등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헌법적 정당성과 행정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권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2부 토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찬성 측은 국민생활 증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형법 자체의 보장적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아직 특별사면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입증해 주시는 풍부한 2부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정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서 듣고 있다. 따라서 특별 사면으로 굳이 구체적 사정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그 대법원장을 그래서 대통령 임명하니까 그것도 자의적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보다도 대법원장을 맞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를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그리고 그런 밑에 있는 법관들, 일반 법관들도 사실은 모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대통령은 사법부를 통제할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견제도 있지만 균형입니다. 이미 인사권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한 주장, 강한 통제권인데 여기에 특별사면이라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통제장치까지 추가된다면 그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고 입론에서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에서 반대 측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적인 특별사면의 정의 문제, 처음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 제대로 안 해주신 것 같고, 사례도 여럿 말씀드렸지만 그저 사례만 보면 안 된다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해서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시간 사용하지 나가시는 걸로 않겠습니다. 네네. 1부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2부는 찬성 먼저 각 팀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되시면 찬성 측 먼저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일부 자유토론에서 저희가 그 반대 측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뭐 국가 통합, 뭐 민생 안정과 같은 효과를 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냐, 주관적이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반대 측께서는 뭐 입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토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완, 개선 등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일단 사실 지금 존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아까 계속해서 토론에서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면심사위원회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특별사면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대 측이 일단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진 않았지만, 반대 측이 나오는 대안들 이전에 그런 대안들도 사면심사위원회처럼 사실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뭐 과거에 개선이 안 되었으니 앞으로도 안 된다라고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개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반대 측께서는 뭐 개선을 하면 된다, 왜 폐지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단 대안이 무엇이 있고 그 대안은 도대체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또 대안이 사면심사위원회처럼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을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입증해 주셔야 폐지를 반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안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추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15년 전에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금도 획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폐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개선안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허용 교수 같은 경우는 선거 사범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나 중범죄, 국가폭력 같은 범죄는 배제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경과 복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해야 하고 재수감될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실질적 요건이 있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사면심사위원회가 현재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 8명의 위원이 되게 되는데 그 인적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 범위에서도 왜 굳이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2부 토론을 진행할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본 기능을 상실하고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특별사면 체제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특별 사면의 본 기능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을 꾀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그 민생 안정이라 함은 이 형사 제도가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법률과 또 잔인한 형벌로 넘쳐나는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통치 행위로서의 시행되는 본 기능을 짚어드리며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한테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앞서 법 앞의 평등이란 사회적 신분을 통해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측 분들께서는 국민 통합이나 민생 안정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신 채 저희의 주장이 자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실증적인 자료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 관련 자료인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어떤 상황에서 대선 전에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면은 그 배경이 뭘까요? 라고 국민들에게 여쭤봤는데 67.9%가 정치적 득실 계산 때문이다라고 답하고 국민 화합으로 답한 사람은 26%에 그쳤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민 통합 때문에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니며 이러한 실증적 자료들이 현실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다소 저희 주장을 자꾸만 교묘하게 변형하고 계신데 15년 전 대안을 말씀드린 이유가 15년 전 대안이 획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15년 전 당시 획기적이었던 대안도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획기적인 대안, 또다시 실패할 역사를 왜 반복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죠. 즉 그 위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는데 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사면은 또 다른 역효과로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순열 도로교통공단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 사면으로 인해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준법의식이 더욱 낮아졌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원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특별사면까지 해주면 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준법의식의 약화는 특별사면의 특성상 본질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개선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지 않으신 채 자꾸 사면심사위원회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그 실패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자, 이순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준법의식 약화에 대한 논문, 혹시 이순열 씨가 2018년에 작성한 논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연구는 여러 한계가 있다. 형사처벌 감경과 행정처벌 감경의 차이점을 다루지 않았다. 집단 구성 방식이 사면 경험 유무로만 이루어졌다. 도로교통법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운전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자, 찬성 측께서는 계속해서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특별사면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러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상 사례를 보고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도로교통법만 보고 모든 문제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준법 정신 자체도 굉장히 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도 없이 폐지는 과하다라는 것인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 절차를 거치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별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또 사면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거나 또 사법부 판단의 재판 결과를 변경하는 만큼 대법원장이나 범죄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입론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폐지의 수순까지 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연구의 신뢰성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구의 한계가 없는 사회과학 연구가 어딨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연구에는 당연하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으니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 특히나 반대 측의 주장처럼 만약에 여러 중범죄, 뭐 선거사범이라든가 학살 중범죄 등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이제 남는 범죄들은 운전면허나 경미한 범죄들일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반대 측에 대안해서 오히려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이제 새로운 논거를 드리고 싶은 게 임론에서 이제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의 효과로 생계형 범죄자 관련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계형 범죄 혹은 뭐 불우한 수용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양형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등 애초부터 실형을 살지 않게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힘들어하는 불우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 정지라는 제도도 있고 가석방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사면을 폐지하더라도 사실은 특별사면의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특별사면만의 고유한 효과다. 그러니 이런 효과가 있으니 특별사면을 절대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방금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건데요. 그 가능성을 기반으로 폐지라는 결론은 다소 급진적인 결론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다가 앞서 준법정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행정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례를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에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다기하게 나타난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앞서서 일반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존치를 말씀하셨죠. 근데 일반 사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불우한 수용자나 내지는 생계형 범죄 같은 것이 왜 사면이 안 되냐면요. 같은 절도죄,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나이만 홀라 남겨두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흉악범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형량이 높지 않을 뿐이지 그야말로 범죄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으로서 특별 사면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찬성 측께서는 앞서서 일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 그들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낮춰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 사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능성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경제인에 대해서도 준법인식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는요. 특별사면이 1년 반 만에 특별사면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보복폭행으로 한 번 더 재범을 저질러서 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1년 만에 사면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례만을 검토하더라도 준법의식이 정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께서 이제 또 미성년 자녀와 흉악범처럼 일반 사면이 불가능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반 사면만 놔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일반 사면이 불가능한 사례는 특별 사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면이 불가능한 사례는 방금 저의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형 집행정지라든가 가석방 등 다른 대안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은 특별 사면에 비해 평등 원칙 훼손이라든가 악용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한 대안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주장을 조금만 요약하자면 본질적 문제, 평등 원칙 훼손하는 정의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 말씀드렸고요. 현실에서 역효과가 있는 사례, 뭐 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구 결과도 뭐 한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사회과학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실증적인 자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대 측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대체 왜 유지해야 되는지, 왜 폐지가 아니라 개선인지를 오히려 반대 측께서 증명해 주셔야 하진 않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개선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니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도라는 것은 모든 현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제도는 그 현실에 맞춰서 바로바로 입법을 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부칙처럼 이런 자잘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근데 찬성 측은 마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제도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다소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대안까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정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지적하시길 이 경제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이유로 저희가 앞서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재범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대안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실에서 역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발언을 통해 대안을 충분히 제시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일반 사면과 비교해서 특별 사면만의 고유한 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면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금 더 특별한 그 특별 사면만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안의 효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본질적인 문제임을 여러 통계 자료,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입증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도로교통법 연구처럼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연구들에 대해 한계는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입증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의 효과를 실제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할 명지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128개의 기업 경영인 범죄를 분석한 결과 경영자를 처벌하고 나서 오히려 경영 성과가 개선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을 상황은 실제 35개 기업 집단과 319개 계열사를 분석하였는데 관련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드림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개선안을 툭 던져놓고 그에 대한 효과 입증을 해주시지 않으신 채 저희의 연구 자료에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범죄가 아니라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된 기업인의 경제 특수 효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사로 풀려난 기업인의 공격적인 투자로 국민 경제에 힘이 보탰기 때문에 대제적 투자가 필요한 지금 특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였는데요. 총 183조 6천억 원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업인의 경제 특수 효과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례를 이제 말씀하지 말자고 해놓고 사례 또 하나 들고 오시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 특수 효과, 사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경제 효과, 뭐 재벌 총수나 정치인을 사면했을 때 경제 효과가 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물론 재벌 총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예를 들어 전문직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 특별 사면을 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야 할까요? 결국에는 경제적 효과는 누군가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폐지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야 있고 또 폐지의 시급성이 있어야만 폐지의 정당성이 갖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제도는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의 개선이라는 대안이 있다라는 점에서 폐지까지 나아가야 할 정당성이 없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자유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각 팀에게 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반대측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토론 펼쳐준 찬성 측과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었다는 것이 본 토론이 가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면 역시 하나의 제도로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과거 민주화와 국민주권의 과도기 단계에서 일부 목적 외의 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의위원회의 규정 마련에 대한 국회의 논의마저 있고 심지어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마저 마련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단순히 문제 발생의 가능성만을 열거하시면서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경제인의 효과에 대해선 저희가 오히려 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강력하게 어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이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자립할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특별사면이 왜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본 토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결국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제도를 폐지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지요. 문제는 시급하지 않고 그 본질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이유는 있고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폐지까지 가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의사라는 것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장기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특별사면에 대해서 단지 단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수술하여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거쳐 유지해왔었던 특별사면, 올바른 진단은 폐지가 아닌 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 결론 있겠습니다. 찬성 측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에서의 저희 주장은 네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특별사면은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데 이는 정의에서부터 비롯된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특별사면은 재벌 총수, 정치인 등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본 기능을 잃었습니다. 또 이미 15년 전 개선책이 시행되었으나 그것이 처참히 실패했다는 것은 개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이 가지는 약간의 이론적 효과는 재심, 일반사면, 가석방 등 다른 제도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탄탄하게 제시된 저희 주장과 달리 반대 측의 주장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현실과 이론을 모두 고려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한 본질적인 정의 문제는 결국 대답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면의 효과와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통합, 경제발전 등은 그 의미부터 모호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십 년간 악용을 반복해온 여러 사례는 그저 사례에 집중하면 안 된다며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대 측은 대안이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만을 펼치셨고 그러한 대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악용 가능성, 위험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 측께서 개선의 가능성만을 고려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부정하셨는데 이는 이미 사망이 선고된 시체를 두고 살려보겠다며 노력하고 있는 무능한 의사가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융통성 없이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특별사면이 수십 년간 문제를 반복해온 역사를 간과한 채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에만 갇혀 특별사면을 유지하자는 주장이야말로 각주구검이 아닐까요? 부디 유토피아가 아니라 제도의 현실적인 모습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 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피드백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늘 공개 세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드백 기본은 14기 최영식 님이십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피드백을 맡은 14기 최영식입니다. 새로 고란도란이 궁금해서 찾아온 분들에게는 토론에 대한 이 나름의 궁금증과 고란도란에 대해 품고 있는 의문스러움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또 행사에 자리한 고란도란 부원들에게는 토론에 대한 애정을 환기시킬 만한 아주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사면 제도에 관한 토론은 토론자들도 주지하시다시피 단순히 일반 사면이냐 특별 사면이냐의 법적 쟁점들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헌론이 부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의 토론에서 이 대통령제 나름이 갖고 있는 폐해라면 대통령의 어떤 권한남용이라던가 또 폐해 또는 이익이라면 어떤 유동적인 견제와 균형 같은 것을 이 집약하고 있는 매우 뜨거운 감자로서의 매력적인 주제인데 이 오늘의 토론에서 사실 사면 제도뿐만 아니라
사면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밑그림으로서 통치 구조가 어떻고 어때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큰 그림에 관한 생각 역시 좀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좋은 말씀들만 드릴 텐데요. 이 특별사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찬성 측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별사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입론에서 폐지론에 적합하게 정의를 내리시면서 매우 영리한 입론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법적 측면을 넘어서 행정부 권한에 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 것도 이 찬성 측 주장의 폭을 매우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성 측이 목적과 현실성, 그러니까 목적의 측면에서 법 앞의 평등을 좌절시킨다는 점과 현실적 결과의 측면에서 사면 심사회가 무력하다는 것과 이 특정 계층의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된다는 점 등을 번갈아가면서 원투펀치로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이 사실 주어진 무기가 많으면 이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매우 잘 정교하게 직조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 찬성 측이 머무르지 않고 이 사법 신뢰의 약화라는 정치적 결과라든지 또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구석에서 근거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시간 내에 좀 적절한 시간들을 분배해서 던지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의 자의성 또는 위원회의 무력함만을 강조하시는 것보다 이 반대측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유효하게 반박할 만한 좀 추가 논리들이 이어졌다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설사 반대측이 주장하듯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특별사면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준이 보완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왜 특별사면제도가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입론 두 번째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구조의 차원에서 행정부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삼권 분립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지라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대층 역시도 좀 더 파고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교과서적 정의의 삼권 분립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나름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특별사면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지적하셨다면 더 흥미로운 토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측은 이 제도 자체가 갖는 맹점보다 좀 헌법적 측면에서 매우 방어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시면서 반대에 적합한 입론으로 시작하셨고, 이 사면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의 술부에 맞춰서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힌 점도 매우 영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항상 토론에서 언제나 중요한데요. 이 주요 스탠스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이번 토론은 일반 사면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사면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서로 첫 번째 그 질문들을 잘 준비해 오셔서 일부 토론에서 각각 자기 편에서 만들고자 하는 블록을 형성한 게 이게 되게 완성도 높은 토론이구나라는 걸 역시 깨닫게 했고요. 반대 측은 이 근본적인 폐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스탠스를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점을 매우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사면 제도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늘어놓았고 이걸 사례로 나열하실 뿐만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찬성 측의 논거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도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찬성 측 역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 정의를 반대 측에서 재정의를 막 요청했던 것처럼 찬성 측에서도 국가 통합이 뭐냐, 민생 안정이 뭐냐 이렇게 재차 반대 측의 재정의를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토론에서 정의, 재정의를 통해서 보다 날카롭게 찬성과 반대가 함께 배려내는 모습들이 보기에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찬성과 반대가 개념 재정의에 대한 공격을 서로에게 했을 때 서로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려고 했다는 점인데, 저는 이렇게 핑퐁이 오가는 토론, 또 서로의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토론을 매우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란도란의 토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원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뭔가 토론에 엄연히 승패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너와 나의 다름을 딛고 새로운 결론을 함께 도출할 수 있는 토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과 결론으로서의 토론을 저희는 지향하는데요. 이 토론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토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